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입니다. 오늘 32강 5번째 경기 윤영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같은 지역의 두 학교가 만났습니다. 경남고와 부산 동인고인데요. 이 두 학교는 전기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자리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예, 좀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네. 전기대회 32강전에서 대결해서 경남고가 승리를 거둔 바 있고 또 올해 다시 한번 대결하게 되었는데 부산 동인고로서는 이제 서력전이 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14기에서는 예선을 뚫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다시 두 학교가 만났습니다. 먼저 대진표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 본선 토너먼트로 치르고요. 1,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치게 됩니다.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팀당 2명만 2번씩 출전 가능합니다. 예,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가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16강까지는 4개 학교가 확정이 됐는데요. 네, 전주 산상고가 첫 출전에 본선까지 진출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또 강팀 경북고를 물리치고 또 16강에 진출했고요. 네. 그리고 전기 시도를 받았던 두 팀의 대결 중에 이제 검정고시가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공고 그리고 대구 개성고가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대구가 만나게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16강 진출팀이 4개 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32강 5경기 경남고 대 부산 동인고의 대결이고요. 옆조에는 대신고, 대구 상원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잠시 돌아보면 그때 스코어는 2대 0으로 3국도 가지 못했습니다. 부산 네. 동인고가 이 전략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더를 잘 짜야겠죠. 네, 뭐 경남고 하면 7회대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고요. 네. 부산 동인고는 작년에 이제 첫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좀 경험 부족이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과연 1, 2, 3국 어디에 중점을 두는 오더를 짰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시죠.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입니다. 5경기 1국은 3인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집니다. 경남고 대 부산 동인고의 대결입니다. 먼저 경남고입니다. 손석희 선수가 1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손석희 선수 뭐 순리대로 쉽게 두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역시 그 초반에 나오는 선수들은 조금 무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역시 그 중반에 이제 에이스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중반 선수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맞서는 부산 동인고의 김성문 선수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산 동인고로서는 역시 그 정기대회 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소력을 하고자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의상으로 상대의 길을 또 제압하려는 그런 작전이 있을까요? 예, 동인고 기후의 유니폼을 또 입고 나오셨네요.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동인고가 고교동문전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기후가 따로 있는 걸로 봐서는 전력은 탄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예선전에서도 네. 좀 강팀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 2, 3장 선수들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경남고에서는 그 강성훈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손석희 선수도 그 에이스 조합의 뭐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남고로서는 이제 1국도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보이고 또 부산 동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동인고에서는 김건태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다음에 성낙현 선수도 에이스 조합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학교 모두 지금 1국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네. 의지가 엿보입니다. 좀 정면 승부를 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정기 대회에서는 경남고가 부산 동인고를 2대 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부산 동인고 입장에서는 뭐 1, 2국 중에 이제 한 판을 가져가고 마지막 3국에서 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두 팀 모두 3국으로 이 선수들을 아껴놓진 않았어요. 각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강성훈 선수와 김건태 선수가 1, 2국 모두 출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전개대회를 보게 되면은 뭐 1, 2국이 좀 정면 승부들을 두 학교가 펼쳤거든요. 네. 근데 정면 승부에서 경남고가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산 동인고로서는 1국과 2국 어느 한쪽에 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1국과 2국 같이 작년과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밀어가자 백이 젖혔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뭐 젖혀갈 이유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뭐 이것을 하나 끊고 뭐 이런 중앙 쪽을 이제 젖혀서 느는 뭐 이런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백에게는 이 좌변 쪽에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진행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그런데 손을 뺐습니다. 정리를 안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한 칸 뛰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손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수는 흙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경남고와 부산 동인고 두 팀 모두 이제 지방학교 팀들인데 네. 제가 이제 대국전에 좀 그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대부분이 그 지방에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남권 쪽에 계시고 뭐 서울에 계신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 시합을 위해서 아주 멀리서 다들 올라오셨습니다. 멀리서 온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할 텐데요. 예. 부산 동인고는 지금 3년째 출전을 하고 있는데, 첫 출전이 12회 대회에서는 이제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정기 대회에서 이제 두 번째 출전이었는데,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러나 본선에서는 32강전에서 경남고에 패하면서 좀 아쉬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예선전을 통과하면서 또 예선전에서 조 1위로 올라왔거든요. 뭐 상대 팀들을 보게 되면 모두 대구팀을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대구 성강고와 대구고. 대구고 하면은 본선에 진출한 또 강팀이거든요. 네, 많이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렇죠. 뭐 4강이 또 최고 성적일 만큼 강팀인데 강팀을 물리치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번 대회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부산 동인고는 최소 16강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32강은 뭐 전개 대회에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16강이 될 것 같고요. 경남고등학교는 이제 7회 대회 우승 이후 사실 그 최근 성적은 그렇게 좀 좋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또 전기대회 16강전에서는 전기대회 우승팀인 너무 강팀을 만났죠. 설린 인터넷고에 패해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국전에 좀 여쭤보니까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남고가 항상 그 강팀들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다. 예. 그러니까 대진운이 좋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남고는 전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뭐 약한 팀에게는 쉽게 패하지 않는 그런 강팀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좌상귀는 흙이 하나 가일수를 하면서 백이 좌하 흙 한 점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단수 치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 지금은 이렇게 단수 쳐야 됩니다. 단수 치고 백이 늘면은 이제 이곳을 막아서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뭐 단수 치고 밀게 되면은 지금 흙이 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은 귀를 살려줬지만 선수를 잡는 걸로 만족을 했고요. 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흑이 지금 좌기 쪽에서 산 것도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차후에 좌기를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지금 부산 동인고의 김성문 선수, 예, 지금 일단 실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좀 실리가 크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두 선수의 기풍을 보게 되면은 경남고의 선석기 선수가 좀 실리형이고요. 예, 반대로 부산 동인고의 김성문 선수가 좀 전투형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의 양상과는 다른 기풍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초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선수들의 실력들이 점점 그 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사실 예전에는 좀 실수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뭐 흑백 서로 뭐 큰 실수라고 말씀드릴 때가 없을 정도로 네. 뭐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김성문 선수가 이제 좀 전투형이라고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좌변 쪽을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좌변 쪽은 이곳에 백에 좀 강한 돌이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하나 눌러놓고 이쪽 한 점 끊어 잡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좀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제 구자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하게 되면 이쪽 젖혀가는 수와 흑이 젖혀서 이렇게 늘게 되면 오히려 이 침입한 흑 한 점이 백에게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백이 큰 집이 날 곳이 아닌 곳을 흑이 뛰어들어서 백에게 공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백의 이 공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백이 둘 거라면 이 구자가 아니라 붙이는 수가 좀 더 나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은 젖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공격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격을 할 때는 상대 돌에 기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반대쪽 백의 두텀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손석희 선수가 좀 실력의 기풍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격적인 선택보다는 좀 무난한 쪽을 택한 것 같아요. 네, 좀 점잖게 받고 네. 있습니다. 오늘 대국전에도 뭐 순리대로 쉽게 두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무난하게 순리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 진행 빠른데요. 예, 대국전에 경남고 선수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고 좀 시간 안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초반에 나온 선석기 선수가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초반 선수가 빨리 두어준다면 중후반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실수 없이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장단점이 이렇게 빨리 두게 되면 불리해졌을 때 또 뒤집을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빨리 두는 것은 좋지만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데 지금 이 중앙을 두다가 이 좌변을 뒀는데 사실 이 교환은 의미 없는 교환인 것 같습니다. 좀 불필요한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곳은 흑이 단수치기보다는 그냥 젖혀서 백이 이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풍이 나오는 건가요? 예, 보통 그 자신의 약한 곳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실 흑과 백 어느 쪽이 약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흑이 더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의 이 공격 좀 차단을 하면서 그런데 공격이 통하는 것 같죠? 백이 왜 이곳을 안 늘었죠? 사실 이곳은 흑이 늘더라도 네. 백이 호구치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인 모양이고요. 거의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네. 백이 지금 이곳 봉쇄도 지금 불확실하고, 사실
백보다는 흑이 더 약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늘어서 강하게 싸웠어야죠. 그대로 축으로 잡혀서는 중앙의 흑 세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곳 처리는 흑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집으로는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손석희 선수가 지금 이곳을 건너갔는데 이곳은 몇 집 되지 않습니다. 지금 큰 곳은 뭐 이것도 큰 자리고요. 그리고 뭐 이곳 뭐 늘어둔다든지 뭐 젖혀 있는 곳 이런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부산 동인고의 김성문 선수가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여다봐서 백이 이어준다면 역시 그 교환은 흑의 활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작년 두 팀의 대결에서는 1국에서 부산 동인고가 좀 쉽게 패하면서 그 2국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두 팀 모두 1국에 좀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1국의 승패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기 대회에서는 초반에 부산 동인고가 좀 판을 잘못 짜면서 네, 좀 경남고 쪽으로 중후반에 좀 완전히 기울었다면 지금 초반 흐름은 부산 동인고의 김성문 선수가 지금 잘 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한 칸 뛴 수도 좋았고요. 이곳은 맞게 되면 이제 건너가고 백이 또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흑이 중요한 선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교환은 악수인데요. 바로 연결이 가능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네. 두게 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붙여서 늘게 되면 반대쪽 흑돌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환을 한 이상은 흑은 이곳을 막아서 두어야 되고요. 어차피 흑은 양쪽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백의 차단은 의미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차단보다는 그냥 이곳을 지켜두는 것이 정석도입니다. 이곳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뭐 늘든지 젖혀서 차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쪽에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서둘러서 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큰 자리가 많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곳 젖혀 있는 수와 그리고 이 다가오는 수 지금 두 곳이 큰 곳인데 지금 이곳 산섬 침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기 흑의 모양을 지키는 상당히 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곳을 흑이 젖혀 이으면서 지금 실리는 흑이 좀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문제예요. 흑이 불필요한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좀 약점으로 남거든요. 그러나 흑은 젖혀가야 됩니다. 네. 흑도 잘 받아야겠는데요. 중앙에 충머리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백이 젖혀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뭐 단수 치고 이제 건너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2단 젖혔는데 이런 교환이 된다면 초반전 종료 30초 지금 전입니다. 얘기하셨던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축이 안 됩니다. 지금 백이 나오는 수가 가능하다면 흑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10, 9, 8, 7, 6, 5, 4, 3, 2, 1. 초반전을 종료하겠습니다. 작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서를 넘깁니다. 초반이 끝났습니다. 중반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 5경기 1국입니다. 3인 릴레이 대국 이제 중반이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요.
경남고 중반에는 이영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남고의 에이스는 이제 강성훈 선수인데요. 지금 네. 이영태 선수가 지금 중반전 아주 중책을 맡고 나왔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네, 백이 초반에 포인트를 조금 잃었는데요. 중반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동인고는 에이스 선수가 역시 중반에 출전을 했습니다. 김건태 선수입니다. 김건태 선수, 부산 동인고의 에이스로서 역시 중요한 이 상황에서 지금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김건태 선수는 뭐 부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 그 변화가 중앙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먼저 하나 끊어두었습니다. 이제 끊어둔 것은 이것은 실수인데요. 하나 젖혀놨어야죠.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건너가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손해죠. 네. 예, 다음 주도 있고. 그러니까 이곳은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교환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곳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축이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나왔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쪽으로 몰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백이 좀 포인트를 올렸죠. 네, 통렬한데요. 네, 또 이곳 끊어지는 약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사실 그 초반과 중반 흑이 이곳에서 좀 포인트를 올리면서 흑이 좀 유리한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 이곳 변화가 이 뭔가요? 지금 이곳 밀게 되면은 이 하변 흑이 다 잡히는데요. 하변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단을 할 수 있군요. 예, 지금은 때려내는 네. 것보다는 이곳이 더 큽니다. 그렇게 때려 이것이 더 큰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예. 이곳에서 백이 좀 포인트를 올리긴 했지만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좀 면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백은 중앙을 바라보면서 우하 공격을 합니다. 네, 지금 좋은 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이 나오게 되면 흑이 다시 밀고요. 백이 나올 때 이쪽 밀게 되면 이거 뚫고 나오는 수와 막는 수가 맞복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후퇴를 한다면 뭐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태 선수가 이 붙인 수는 아주 좋은 맥점인 것 같아요. 네, 이곳은 계속 밀어가야죠.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굳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네. 글쎄요, 이곳 민원수를 보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뒤늦게 그곳을 한 점 잡아두었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백이 좀 밀었던 실리를 하변에서 2점도 잡았고요. 예. 집을 늘리면서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고와 부산 동인고 한 번씩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경남고의 실수는 흑이 쪽 나와 끊었을 때 이 한 점 잡은 수로는 이곳 싸웠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두 수를 두면서 여기서 백이 좀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부산 동인고는 역시 중앙 쪽에 이 단수 쳐져 있는 이 한 점 살려 나오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처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붙여서 늘은 이 악수 개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네. 지금 이곳을 밀려고 했는데요. 미는 수는 백이 나오고 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가만히 늘어둬야 됩니다. 그것이 정수예요. 부산 동인고로서는 에이스인 김건태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가장 부산 동인고에서 믿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경남고에서는 지금 에이스인 강성훈 선수가 지금 종반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영태 선수가 조금 흐름만 좀 바꿔놓는다면 또 에이스인 경남고의 강성훈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각 팀의 그 에이스 선수를 중반에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경남고는 좀 변칙 선수 기용을 했습니다. 부산 동인고도 고민이 느껴지는 것이 선수들이 직접 내는 오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종장 3장으로 냈다가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이스인 김건태 선수를 지금 중반과 중반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생각은 김건태 선수를 종반에 투입하려고 했다가 또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내기 직전에 바꾼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오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또 뭐 어디에 기용을 하느냐, 뭐 1구과 2구, 그리고 특히 이 주장 선수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또 선수들의 그 장단점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끝내기가 약한 선수를 또 종반에 기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틀어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곳 우변 쪽 처리는 흙이 잘 됐습니다. 예. 사실 백의 입장에서도 이곳을 미는 숲보다는 네. 날일자 하는 것이 좀 더 집으로 이득이었는데 이 밀어간 것은 중앙에서 별다른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흙집이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집을 한번 세볼까요? 지금 백집을 보게 되면은 10집, 16, 18, 20, 24, 25, 26, 27, 28, 30, 34, 35, 36, 37, 아마 한 40집 정도 나고요. 쉬운 하나, 쉬운 둘. 백에 한 쉬운 5집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흙집을 보게 되면요. 이 우변에서 흙집이 상당히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18, 21, 24, 26, 30, 31, 32, 36, 37, 38, 40, 40, 41, 42, 43, 44, 45, 50, 51, 52, 53, 54. 중앙이 문제인가요? 지금 이 중앙을 제외하고 흙과 백 지금 실리로 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 좀 실리로 좀 앞서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백이 하변에서 좀 실리로 좀 많이 이득을 봤고요. 지금 백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좀 너무 얕게 들어갔어요. 좀 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흙이 날일자 하면은 흙의 자세도 안성맞춤이 되기 때문에 백은 집을 늘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흙의 집을 줄이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흙 입장에서는 네. 이 중앙에서 뭐 10집 이상의 집을 만들어낸다면 실리면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좌변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중앙이 더 시급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이 지금 이 좌변을 받질 않고요. 이 중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흙이 뭐 이래서 이렇게 받는다면은 뭐 지금 이런 것도 다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젖혀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 칸 띄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은 흙이 치받을 수는 있지만 자충이 되어서 나중에 또 이런 수동이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왜 중앙을 두질 않죠? 한눈에 보이는 자리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면 그냥 한 칸 띄는 것이 낫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좌변보다는 중앙이 더 급한 곳입니다.
그 와중에 또 역습을 생각하고 있네요. 김건태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은 이제 흙이 한 수로 완벽하게 지키긴 어렵다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흙이 쪽을 둬서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만 더 준다면 중앙에서 상당한 집이 생기겠지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고 나온다면은 집을 지키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흙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백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된다면 이런 약점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네. 이런 백돌이 오기 전에 먼저 백의 약점을 좀 추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하나 밀었는데 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두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점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백이 이런 교환보다는 그냥 가만히 이어두면 무난한 곳인데 중반전 종료. 지금 흙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끊어서 이 두 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늘고 이곳에서 선수 활용하고 선수 돌려서 이 중앙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잡는 것보다는 이 선택이 정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중앙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구수가 된다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요. 백이 손 빼게 된다면 이곳 선수로 교환하고 이 역습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백이 이런 식의 보강을 해야 된다면 흙은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은 최상이에요. 이 그림은 흙의 확실한 우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뭐 여기서 뭔가 다른 변화를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이 반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대성공이에요. 예, 아주 잘 됐습니다. 너무 다 받아주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백이 손 뺄 수는 없어요. 이거 나오고 이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 뭐 흙이 너무 잘 됐습니다. 김건태 선수가 여기서 한 건 했네요. 네. 예, 지금 상변에서 잽을 날린 이후에 백이 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지금 그 선수 활용을 다 한 이후에 지금 중앙을 크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 흙집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흙의 대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김건태 선수가 에이스로서 확실하게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리고 바둑이 웬만큼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단순해졌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로 흙이 좀 우세를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백이 여기서 역전을 시킬 수가 있을지 지금 경남고에서는 에이스 강성훈 선수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부산 동인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2강전, 정기대회 32강전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을 제외하고 반면 비슷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이 몇 집입니까? 지금 백이 이렇게 교환된다고 했을 때 15집은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산한 것에 비해서. 근데 백집이 이곳은 제가 한 석집 정도는 계산했거든요. 근데 아까 계산한 것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큰 자리를 이것도 상당히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손을 빼잖아요. 그럼 이것을 두고 막을 때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백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요. 만일 후퇴를 한다면 뭐 흙이 늘고 지금 백집이 많이 줄어들죠. 네, 지금 백이 이 중앙에서 좀 상당한 집을 만들어야지만 지금 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흙의 우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환이 되면 이거 자충이 돼서요. 지금 백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 네.
지금은 확실히 부산 동인고의 중반전 지금 우세로 종료. 진행이 되고 7분전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경남고가 한 10여 분 남고요. 부산 동인고 16분. 지금 부산 동인고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주자가 중반전 나오게 될 종료 텐데요. 30초 전입니다. 판은 점점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이곳을 밭전자를 중반전 종료 들여다보고 그리고 10, 여기서 100이 넘어지면 수비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5, 흙의 집을 크게 만든 것도 있지만 백의 집도 네. 최대한으로 깎고 중반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확실히 점수 올렸고요. 흙이 유리한 입장에서 종반전을 맞이합니다. 이제 양 팀의 3장이 출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이 출전합니다. 32강 5경기 1국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흙이 확실한 우세를 잡은 상황입니다. 경남고의 강성훈 선수가 마지막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강성훈 선수는 경남고의 에이스 선수고요. 그리고 아마 대왕전 또 4위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경남고에서는 가장 믿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형세가 불리하지만 또 이 흐름을 또 바꿔놓을 또 에이스의 역할이겠죠. 네. 자, 그리고 성낙현 선수가 부산 동인고의 마지막 주자로 나왔는데요.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동인고로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 이 형세가 상당히 지금 유리하고 큰 변화만 없다면 부산 동인고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마무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종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구를 보니까 이곳을 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백이 끼우는 것도 방지를 예. 한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어떤 의미냐면 네. 이쪽을 끼워서 이었을 때 지금 이쪽 끊어지는 거,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이곳의 약점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미로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왕이면 이 수보다는 중앙 쪽을 두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뭐 최소한 이렇게라도 두는 네. 것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곳이 백이 뒷맛이 좀 나쁜 곳이어서 지켜두었고요. 지금 이곳은 흙이 손을 빼게 되면 이제 백이 이쪽을 젖혀서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선수로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곳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중앙이 네. 커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것을 한 점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실전처럼 이 날일자에서 중앙에 베개 모양을 지울 필요가 있겠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가만히 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잡게 된다면 네. 별다른 수는 나지 않습니다. 그 수 외에는 또 수가 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백이 지금 이곳을 찌르고 이쪽 이연고 상당히 큰 곳이긴 합니다. 예, 이쪽을 이제 다 죄붙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런 수순 과정으로 인해서 자충이 되면서 나중에 흙이 끊고 늘게 되면 백 한 점이 잡히는 맛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서 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곳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요. 지금 흙이 날일자를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지금 100집을 보게 되면요. 12, 14, 15, 19, 20, 23, 25, 30, 40, 45, 47, 49,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넷, 쉬운 다섯, 쉬운 여섯. 제가 아까 계산한 것에 비해서 100집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55 정도였으니까요. 네, 56집이고요. 근데 흙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곳이 지금 100이 젖혀 이어도 이건 갈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12, 15, 18, 21, 24, 27, 30, 32, 35, 40, 44, 45, 51, 52, 53, 54, 55. 이것만 하더라도 55집 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은 집으로 흙이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흙집 보게 되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금 뭐 한 17집 언저리이기 때문에 적은 차이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좀 한 15집 정도는 흙이 앞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바둑을 100이 역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흙 입장에서는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네. 이 바둑의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경남고의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부산 동인고의 성낙현 선수도 김건태 선수의 뒤를 잇는 그룹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성낙현 선수도 그 에이스 조합의 일원입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남고의 강성훈 선수가 에이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정도 차이를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뭔가 여기서 상대가 큰 실수를 해줘야지만 이 정도 차이는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둑에 남은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성훈 선수가 지금 이곳을 선수로 이어면서 지금 조금씩 좀 추격은 하고 있어요.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부산 동인고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두면 될 것 같고요. 백이 지금 이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흙이 또 있는 것도 두터운 곳입니다. 이것도 두터운 곳이고요. 지금 둘만한 곳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만큼 큰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역으로 흙이 뭐 이런 곳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글쎄 이것은 이거 악수 아닙니까? 이곳 오게 되면 이곳 끊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뭐 뚫어서 백도를 잡을 수는 없는 거군요. 수가 안 된다면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끝내기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그렇지만 호구 치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흙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끝내기에서 강성훈 선수가 지금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어요. 구교환은 왜 하죠? 그냥 끝내기로 끊고 쌍립스는 교환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뭐 이렇게 두겠다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한 칸 뛰는 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흙이 그냥 끊고 백을 있게 할 거라면 이 교환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런 끝내기를 한다면 이것도 뭐 끝내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지금 흑백 간의 모양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모양이 조금만 더 정리가 된다면 좀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집은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중앙 또는 하중앙의 백집이 얼마나 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백집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곳을 선수로 이제 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곳을 백이 있고, 또 이런 곳에서 조금 집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백집은 한 5집 정도는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차이가 거의 한 15집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한 5집 정도의 차이를 줄였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까 형세 판단한 것을 감안했을 때 역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이곳이 이제 마지막 큰 자리예요. 뭐 이런 거 두고 한 칸 뛰면 거의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흙이 끊게 되면은 백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끊게 되면 또 이것도 끝내기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지금 수순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먼저 했어야죠. 먼저 하고 막으면 뛰고 백이 뛰면은 뭐 이쪽을 이제 찔러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또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백 입장에서는 뭐 아낄 이유가 없는 곳이고요. 예, 오늘 봐도 상당히 좀 차분합니다. 예, 두 학교가 오늘 서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릴레이 대구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선수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두는 선수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상당히 난해한 바둑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두 학교 이 6명의 선수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이것은 막아도 되는 자리죠. 네, 막아도 차후에 이제 끊어온다고 했을 때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백이 젖혀갈 수가 없고 뛰어야 되는데 가만히 늘게 되면 수가 나지 않는 곳이죠. 그래도 불리한 백 입장으로서는 일단 끊어봅니다. 네, 뭐 집으로 손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경남고의 강성훈 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4분 여 정도 남았는데 이 4분여라는 시간은 페널티 3분이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1분 한 40여 초가 남은 것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을 끊고 이쪽을 이제 끊어서 뭔가 중앙 쪽에 지금은 이제 흙이 한 수만 갈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수라도 더 갈수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잡는 것이 정수죠. 뭔가 끝내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선수고요. 근데 끊게 되면 들여다보고 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곳 단수도 선수고 아까에 비해서 이곳 두 개 두 놔야 수를 되고요. 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한 석집 정도를 이득을 보는 것이기 네. 때문에 강성훈 선수가 지금 끝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추격한 것 같아요. 끝내기 들어갈 때 반면 15집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10집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수도 네, 있겠는데요. 지금 10집 이내로 좀 줄어들지 네.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이쪽 정리가 되고 나면 형세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수가 아닌 두 수를 놔야 되는 모양이 생기면 또 흙이
자축 문제 때문에 끝내기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죠.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백이 찌르고 이렇게 먹여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흙이 끝내게 하는 과정에서 공배를 다 채우는 것이어서 네. 집에 또 그러니까 이거 두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흙도 끝내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흙이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백이 왔습니다. 네. 지금 끝내기에서 지금 백이 아주 잘 두고 있어요. 오, 이것도 큰 곳입니다. 지금 반대로 찌르고 하면 단수까지 또 선수로 듣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백이 젖혀가게 되면 아, 젖히는 막았을 순간 때, 예. 못 막네요. 먹이치고 또 네. 단수 쳐서 끝내기로 상당한 이득입니다. 흙이 이곳 이어야 돼요. 이곳 상당히 큰 곳이네요. 오, 이곳이 생각보다 큰 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이 모양만 정리되면 제가 형세 판단을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이곳이 큰 곳입니다. 이곳. 상변도 흙이 먼저 두게 되면 102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상변 쪽이요? 네. 상변을 흙이 둔다면 이거 두고 아, 이쪽을 먹여쳐서요. 그러네요. 지금 공배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은 이거 엄청 큽니다. 지금 흙이 한 점 사소구를 아이고 짠했어요. 없어졌습니다. 봤네요. 네. 이곳이 5집짜리고요. 또 이곳에 두수 가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집 끝내기거든요. 흙이 그곳을 뒀으면 거의 뭐 결정타였고 이곳은 선수입니다. 백이 손 빼게 되면 먹여치고 이쪽을 찝어서 역시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지금 갈 수가 필요한 곳이에요. 지금 성낙현 선수가 끝내기에서 조금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네. 점이 좀 마음이 좀 초조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쫓기는 쪽은 마음이 더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손해를 본다면 그걸 느끼는 순간 좀 초조함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 흙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지금 이곳이 큰 곳입니다. 지금 손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 예. 네. 그럼 이제 형사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2, 14, 15, 19, 20, 23, 24, 25, 29, 30, 31, 32, 33, 34, 35, 40, 41, 56. 왠지 꽤 시원하고. 미세해졌을 것 같은 예순. 불안한 백이- 생각이 듭니다. 백이 네. 60석집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아까 집 계산한 것 비해서 7집이 더 늘었어요. 더 이상이 늘었고요. 네, 흙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흙집이 바뀌지 않았다면 10집, 미세해졌을 것 같은데요. 14, 15, 17, 19, 20, 29, 30, 31, 32, 33, 34, 35, 37, 38, 39, 41, 51, 52, 53, 54, 55, 56, 60, 65, 66, 67, 68, 69. 흙이 69이거든요. 오우, 반집 승부인데요? 그런데 5집 공제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 이것이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에요. 네. 지금 거의 뭐 제 계가로는 뭐 반집 승부 뭐 이러는데 지금 경남고가 5집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결정타네요. 제가 볼 때 이 5집 공제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국전에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이제 페널티 되는 부분, 일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시간 안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둑은 사실 아까 제가 개가할 때는 한 15집 차이였거든요. 근데 끝내기를
강성훈 선수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우상귀 순서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바둑을 아주 미세한 데까지 네. 지금 추격을 했는데 이 바둑을 만일 페널티를 받아서 지게 된다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동인고는 뭐 용궁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한 집이고요. 더 뒀습니다. 한 집 두 개. 아, 그곳이 마지막 끝내기인가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한 점 내면 되죠?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10초 초기 시작. 다섯 집 공제가 됐기 때문에 백이 역전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예, 과연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상당히 미세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섯 집의 페널티가 아니라면 바둑이 상당히 좀 미세합니다. 예, 그런데 뭐 페널티 다섯 집이기 때문에 뭐 승패는 부산 동인고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경남고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한 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성훈 선수가 정말 그 에이스답게 정말 후반에 맹추격을 보여줬는데 그 변수가 있었네요. 괜히 에이스는 아니긴 했어요. 네, 좋은 시간- 내용이었는데요. 시간이라는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둑은 어쩌면 페널티를 제외한다면 역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상당히 페널티만 제한다면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었거든요. 개가를 했을까요? 개가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네, 아마 시간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정확한 지금 형세 판단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은 38 남았고요. 네, 지금 중앙에 흑이 한 집 있죠. 네. 흑이 46집이고요. 6인가요? 아, 그러면 그래도 흑이 반면으로도 남기는 형세긴 했네요. 굉장히 그러면 많이 따라갔습니다. 반면 8집 차이고 5집까지 하게 되면 반면 13집의 차이가 납니다. 네, 부산 동인고가 이번 14기 32강에서는 네, 오늘 대국은 반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학교 모두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진행을 보여줬는데요. 네. 뭐 초반, 중반, 종반까지 뭐 큰 전투 없이 평이하게 진행되었고, 부산 동인고가 뭐 초중반에 좀 앞서 나갔지만 또 경남고가 또 추격을 했고, 결국 또 부산 동인고가 우세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두면서 이국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가 이렇게 승부의 갈림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부산 동인고는 뭐 전공법을 사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경남고는 에이스 선수를 이제 종반에 기용하는 좀 변칙 기용을 했는데 결국 패기 때문에 또 패배의 또 한 요인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국 오더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경남고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국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